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또 상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이 네, 되실 네, 것 네, 같아요. 오늘 너무 그냥 그러니까요. 혼나게 돼가지고.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천 원에 15%. 17만 5천 원에 비중 15%요. 네, 일단 17만 빠르게 5천 원에 15%. 네. 네 분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 어려우시겠지만 과연 긍정일지 부정일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방송 바로 전에 어떻게 삼성전기가 13%가 맞아요. 빠지냐라고 저희가 푸념을 했었는데 네. 바로 또 전화가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긍정이신지 아무래도 좀 많이 밀려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의 긍정일까요? 일단 평단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데 물론 네. 오늘 이제 빠졌던 이유는 사실 실적에 대한 보다 20% 이제 컨센보다 조금 미스가 나오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 나왔던 이제 콩콜했던 내용은 물론 이제 저가형에 대한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 좀 고가형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 있는 뭐 샤오미나 이제 비포와 같은 이제 신제품들이 꾸준히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하웨이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이 플래그십 자체가 꾸준히 좀 성장하는 좀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1월 초부터 점차적으로 중국 시장은 하나둘씩 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우리 11월 30일 날 사이버 트랙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여기에 대한 컨센은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한 발언도 있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이버 트랙에 대한 컨센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이슈 이후부터 지금 2차 전지가 빠지고 있는 만큼 하지만은 그런 중장기적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사이버 트랙이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장 이상이 지금 이제 200만 대 이상 지금 예약 건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으로는 충분히 매출은 충분히 잘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 기조가 이제 저가형 플래그십, 고가형 플래그십에 대한 카메라 모듈 이쪽에 대한 믹스는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과연 사이버 트랙에 들어가는 이제 실적들이 4분기 때부터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좀 많이 밀려서 고민이셨을 텐데 네. 좀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떤가?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럼 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휴대폰보다는 이런 전기 트럭 쪽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늘 13% 정도 밀렸는데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들,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MLCC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오늘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 이탈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하다가 만약에 저점을 저 옆에 있는 저기 10만 원대까지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비중 확대는 일단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투심 자체가 살아나야지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해서 나올 전략을 세우는 거지 지금 투심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얼어붙은 투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물론 공포에 살아나는 격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포가 과연 끝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께서 조금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이 지금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네. 3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어.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6% 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음. 싶었는데 과연 네 분은 에코프로 BM 어떻게 보실지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 세 분 다 부정이십니다. 아,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은 어떤 연유에서 네. 긍정 들어주셨는지 30만 원이 다시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쵸? 부분은 꼭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GM도 지금 전기차 그거를 줄인다고 했고 또 혼다와랑 원래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했다가 또 철회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신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중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매수가가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이 뭐 40만 원, 50만 원대면은 무조건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30만 원대 매수가기 때문에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비중도 30% 정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베스트면 한 20%로 줄였다가 일단 시간이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 줄여 놓으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의견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의 비중이긴 하시나 일단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은 좀 소요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원의 매수가시니까 비중 확대는 일단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좀 보유하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 주가를 보면 지금 지난 3월 수준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세 분이나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으니까요. 네.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지금 신용 매수 잔량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단기적으로 좀 비중 30%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 국채금리 이슈가 전 계속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어떤 거냐면 신규 대출을 지금 뭐 모기지가 막 8%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신규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의 부채를 갚는 과정이 저는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돼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용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해 두시고 나중에 저점 다졌을 때 나머지 절반을 좀 추가 매수에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장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반대매매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맞아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이 신용 물량이 나온다면 어느 섹터에서 나올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네. 그리고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지금 약간 좀 취약해진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도주 종목들은 추세를 좀 잘 보시면서 추세가 좀 깨졌다 하면은 일부 비중 좀 분할로 가격 라인 전해 두시면서 이 가격 깨지면 좀 확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대응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핫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PSP. HPSP요. 매수가랑 비중. 어제까지는
네, 33,000원에 10%입니다. 아, 33,000원에 비중 10%.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실까요? 오늘 12%. 어제까지는 수익권에 있었는데 오늘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서요. 아, 응.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이 밀린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네 분께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HPSP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매니저님이 세 분. 부정 그리고 네. 긍정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HPSP 오늘 좀 많이 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약간 오늘 많이 밀려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일단 이슈가 나왔던 게 한미 반도체 블락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좀 네. 주가가 좀 빠졌던 이슈가 있고 이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향후에 대한 캐펙스 투자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재무적인 조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성장성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비주도 빠진 것도 좀 덩달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관련된 캐펙스 투자를 좀 더 저는 강하게 할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좀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11월이나 12월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 섹터들 중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우수한 흐름이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또 반도체 이런 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서버용에 대한 흐름도 좀 뒤바뀔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AI 관련 이슈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우리나라 이제 HBM 관련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좀 단기성에 대한 좀 하락의 좀 자체적인 이슈로 뭐 덩달아 하나씩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소부장 업체들 3-4% 빠졌는데 12%씩 이제 빠졌다는 거는 이제 그런 블락딜 이슈 하나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회성을 제외하면은 섹터 자체가 지금 계속 성장기에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현재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리고 매수가랑 현재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매니저님께서는 유일하게 부정을 들어두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가 현재가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이신 이유는 뭘까요, 매니저님?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퍼가 5배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4배, 3배 이런 되는 종목들인데 성장성이 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저라면은 뭐 물론 비중이 10% 정도이셔가지고 그냥 좀 더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데 저라면은 절반 정도 비중은 배당 수익률 뭐 한 3%에 기대 수익률 15% 되는 종목 자리를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 종목 보지 않을까. 저라면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비중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좀 더 잘 나오고 그럴 것 같은 종목은 맞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너무 하락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이제 부정이고요.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비중 10% 정도이시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27,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절가도 좀 정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HPSP 좀 현명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비타님께서 고민 종목이 너무 많아서 더 연장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급락한 종목들이 참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실까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대덕전자 네. 매수가랑 3만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1,200원에 20%. 31,200원에 비중은 20% 정도. 대덕전자도 오늘 네. 좀 밀리긴 했죠. 그러니까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7월 중순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의 추가 의견부터. 매수도 되는지 추가 매수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한 분, 네. 긍정 세 분이 나왔습니다. 이지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부정 의견 들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라라는 의미의 부정일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중 확대는 좀 시기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대덕전자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전반기 부분에 지금 이슈를 받으면서 HBM 이슈와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삼성전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대가 이탈을 하게 돼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하시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재가 소화가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도 해소가 돼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도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좀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 그리고 지수가 좀 올라오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때 탈출하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네.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하다의 긍정인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비중을 좀 늘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한 24,000원, 25,000원 부근에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쪽 부근에서는 비중 확대가 가능할 거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메모리 패키지 기판 쪽은 괜찮은데 비메모리 쪽이 좀 안 좋아요. DDR5향 때문에 메모리 쪽은 괜찮지만 이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에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객사에서 전장용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지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 또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에는 좀 실적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세의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급해 보이시진 않으세요. 지금 급할 건 없고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든 아니면 반등을 하던 추세의 전환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 비중 확대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 역시나 또 차분히 비중 확대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이딥이요. 하이딥이요? 네네. 네, 하이딥이요. 네, 2,150원이요. 네, 2,150원에 비중은요? 15%요. 15%, 네. 2,150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지인이 이제 좀 이 회사를 좀 공부를 해보라 그래서요. 네.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회사가 그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수익을 한번 사실 봤다가 네. 다시 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다가 지금 눌러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근데 또 한번 사실은 보셨군요. 이게 이렇게 사고서 2,500원대까지 또 갔었어요. 네. 근데 좀 욕심을 부리다가 네. 장도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작년에 상장을 특무 기술 상장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계속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뭐 2만 주, 3만 주씩 꾸준히 팔지 않고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려 있어도 한번 가진 않겠나 그냥 생각으로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 좀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도 고려하시고 네. 또 수익도 한번 보셔서 나름대로 좀 애착이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보시죠. 과연 하이딥은
네. 그래도 긍정이 세 분이 나왔습니다. 긍정이 우세하네요. 네.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반도체, IT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이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 보시면 한 네. 번 더 수익 내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긍정을 들은 건 사실 반반을 들고 싶었어요. 긍정을 들었던 이유는 시청자님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투자 포인트가 또 명확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라면은 손절가 라인을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성이 좋은 거는 좋은데 그렇게 막 흑자를 막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래에 상장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러한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라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은 1,5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보시면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워낙 그 기업에 대해서 잘 탐구하고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팔로우 하시면은 대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딥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주호 본부장님은 오늘 부정 의견 주셨거든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좀 부정맨이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종목을 부정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 하이딥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 자체는 저는 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을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기업은 제조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뭐 미래에 2년, 3년 이후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그때 가서는 돈을 잘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고금리와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하루에 10%씩 빠지는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역풍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경계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미래 가치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끌고 가셔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지금 뭐 그냥 일단 뭐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신 거라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하이딥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네.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이루다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인데 지금 매수가가 7,500원에 9% 비중이십니다.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쭤보시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현재가랑 매수가가 크게 괴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리포트도 나왔던데. 네, 오늘 종가가 7,000원대였는데 사실 지난번 실적 시즌 주인공이 미용 네. 의료기기 섹터였는데 맞아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이런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루다는 오늘 네.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좀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또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 들어주셨는데 주가도 또 실적과 동반해서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이제 클래시스가 2대 주주로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클래시스가 좀 해외 시장이나 이런 판로를 많이 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용 의료기기를 런칭을 했는데 요즘에 여성분들이 이제 피부과에서도 시술을 많이 받으시지만 추가적으로 자주자주 하시기 위해서 홈케어 제품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다의 이 제품이 홈쇼핑에서의 뭐 판매라던가 그리고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또 판매가 더욱더 활대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일단 이제 겨울 들어서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또 시술도 할 거고 또 장비라든지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잘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좀 계속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최근에 깊었지만 클래시스가 2대 주주로 등극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홈케어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뭐 원텍,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 지난 분기에 비하면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미용 의료기기 섹터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그럼 이 부분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루다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가지고 계신 분도 손절하지 말고 계속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체크해야 될 게 사실 이루다가 이제 클래시스에 이제 인수당하기 전에 한 몇 개월간은 사실 이게 시장에서 좀 돌긴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익 시험 물량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쉽게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미 한번 이제 모멘텀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물량들이 조금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마이크로 리들 RF 제품 같은 경우가 워낙 꾸준히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만들 수 있고 향후에 클래시스와 이제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선점을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또 얼마나 선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서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7167번님께서 펩트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9% 손절할지 약간 물타기를 해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답답해요라고 이렇게 댓글 네. 남겨주셨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5%대 맞아요.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게 추세 상승 또 전환일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펩트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어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김병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매수가가 좀 높거든요. 맞아요. 4만 원대면 지금 현재가가 2만 원대인데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긍정을 들은 이유는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11월 달에 방문을 한다, 실사를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가 또 모멘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세가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가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부근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긍정을 들었던 이유는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고 그 소식이 11월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지속형 약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인데 펩트론도 관련된 테마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격이 확실히 좀 돌려줬고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은 목표가를 그래도 매수가 부근인 4만 원으로 좀 잡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의 탈출하는 목표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가를 목표 주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유일하게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임상 모멘텀 있는 네. 기업들이 조금 그나마 오른 선전했죠.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좀 추가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네,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바이오가 다시 한번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오늘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흐름 보였죠.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사실은 지금 시장 빠진 거 대비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되돌림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부분들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비중 확대는 좀 안 하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을 여전히 또 갖고 계시니까요. 네. 제약바이오 펩트론에 대한 의견도 시청자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네. 시장 대응 전략을 저희가 촘촘하게 짜봐야 맞아요. 또 이런 힘든 시장을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 간다면 이러한 부분 걱정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요. 지금 시장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대응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내일 오후 5시 너튜브에 엠뱅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밴드에서도 제가 좋은 뉴스들 뭐 관련된 뭐 호재 같은 것들도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함께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주부터 연장됩니다. 시간이. 네, 저희 무려 1시간 반을 또 진행하게 되죠. 맞아요. 네.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